식사를 마친 후 몇 분 안에 혈당을 낮출 수 있는 6가지 획기적인 식사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싼 영양제를 샀거나 구하기 힘든 이국적인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만 약간 바꿔서 우리 몸이 음식에 반응하는 메커니즘 자체를 변화시키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내분 비학자들이 참고하는 연구 논문에 의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며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심혈관 합병증을 앓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혈당이 인체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고혈당으로 인해 손상된 심장을 수술했고 절단 수술과 신부전, 그리고 실명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물을 단 하나도 추가하지 않고 오로지 이 식사법을 익혀 혈당 조절에 성공한 환자들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6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각 방법이 혈당을 낮추는 정확한 기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음 식사부터 바로 적용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고 오늘 밤 혈당 측정기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의 당뇨 관리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이 방법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두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12년 동안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던 71세의 토마스 씨입니다. 메트포르민과 설포니루레아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당화혈색소 A1C는 8.9%에 달했습니다. 공복 혈당은 항상 180에서 220 사이였고 식후에는 280, 때로는 300까지 치솟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인슐린 처방을 권했지만 토마스 씨는 주사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6가지 식사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이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당화혈색소는 7.1%로 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은 120에서 140대로 안정화되었고 식후 혈당이 180을 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같은 음식을 먹는 방식만 바꾸었을 뿐인데 인슐린 주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68세의 린다 씨로 공복 혈당 118, 당화 혈색소 6.2%인 당뇨병 전단계 환자였습니다. 의사는 몇 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린다 씨는 이 식사법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1년 후 그녀의 공복 혈당은 94, 당화 혈색소는 5.6%로 내려갔습니다. 당뇨병 전단계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시작점은 달랐지만 같은 방법을 적용해 두 사람 모두 극적인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생리학적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전을 이해해야만 이 방법들이 왜 효과적인지 납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이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가면 혈당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췌장은 이를 감지하고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일종의 열쇠와 같아서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게 돕습니다.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이동하면 혈당 수치는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세포가 인슐린의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열쇠가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췌장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고 결국 과부하가 걸려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은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는데도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니 세포는 에너지 기근 상태에 빠집니다. 고혈당은 독성 물질과 같습니다. 전신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포도당 분자가 단백질에 달라붙어 최종 당화 산물, 에이지즈를 생성함으로써 노화와 질병을 가속화합니다. 이는 염증을 유발하고 신경, 신장, 눈,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모든 장기 시스템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하고 포도당 수치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위험한 혈당 피크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6가지 식사법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 방법들은 포도당 흡수를 늦추거나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거나 음식에 대한 대사 반응을 변화시킵니다. 지금부터 6가지 방법을 먼저 요약해드리고 각 방법의 기전과 구체적인 활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십시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에 손을 대기 전에 비전 분성 채소를 먼저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식사에 식초를 추가하십시오. 식사 중이나 음식에 1-2스푼의 식초, 애플사이다 비니거 권장을 곁들이십시오. 셋째, 식사 후 15분 동안 걸으십시오. 식전이나 2시간 후가 아니라 식사 후 15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전분질 음식은 식혀서 드십시오. 밥, 감자, 파스타는 조리 후 냉장고에서 식힌 다음 섭취하십시오. 다섯째, 시나몬을 추가하십시오. 하루 1에서 2티스푼을 음식이나 음료에 섞어 드십시오. 여섯째,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지 마십시오. 항상 단백질, 지방 또는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 각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략 1. 채소 먼저 먹기. 이 방법은 세컨드밀 이펙트, 물리적인 위장 역학을 이용합니다. 비전 분성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이장을 고섬유질, 저칼로리 음식으로 채우게 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관 내에서 물리적인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이후에 섭취하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이 섬유질 그물망을 통과해야 하므로 포도당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급격한 스파이크 대신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췌장은 완만한 상승은 처리할 수 있지만 급격한 상승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뇨병 관리, 다이어비티스 케어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들에게 같은 식사를 순서만 바꿔서 제공했을 때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29%나 낮았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칼로리임에도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극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또한 채소는 이 배출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호르몬인 GLP-1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천 방법, 매 식사 때 샐러드나 익힌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십시오. 채소를 다 먹은 후 단백질을 섭취하고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드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이면 익숙해지고 혈당 감소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은 포도당 대사에 다각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이 배출 속도를 늦춰 음식이 소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게 합니다. 둘째,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만듭니다. 셋째, 전분을 단순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탄수화물 식사 전 식초 2스푼을 섭취하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34%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의 감수성을 19에서 34% 향상시켰습니다. 실천 방법, 식사 시 애플사이다 비니거 1-2스푼을 드레싱에 섞거나 물에 희석해 마시십시오. 단, 치아 에나멜 손상과 식도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희석해서 드셔야 하며 이 배출이 느린 이무력증 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전략 3. 식후 15분 걷기. 이것은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식사 후 걷기를 하면 근육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수축하는 근육은 인슐린과 무관하게 혈액 속의 포도당을 직접 끌어다습니다. 이를 인슐린 비의존성 포도당 흡수라고 합니다. 근육 수축 시 GLUT사라는
포도당 수송체가 세포 표면으로 이동하여 혈중 포도당을 붙잡습니다. 즉, 혈당이 혈관을 손상시키기 전에 근육이 이를 청소해주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후 10에서 15분 이내에 일어나서 15분간 걸으십시오. 편안한 속도면 충분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앉아서 팔다리 운동이라도 하여 근육을 움직이십시오. 핵심은 혈당이 오르는 그 시점에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전략 4. 전분시키기. 밥, 감자, 파스타 같은 전분질 음식을 조리 후 냉장고에서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형성됩니다. 전분 분자가 소화되기 어려운 구조로 재배열되어 소화 효소가 이를 쉽게 분해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포도당 방출이 줄어들고 혈당 스파이크가 감소하며 대장으로 내려간 저항성 전분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밥을 식혔다 다시 데워 먹을 경우 혈당 반응이 최대 40%까지 감소했습니다. 밥이나 파스타를 조리 후 최소 12시간 냉장 보관하십시오. 차갑게 드셔도 좋고 다시 데워 드셔도 좋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재가열에도 유지됩니다. 진짜 시나몬, 특히 실론 시나몬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폴리페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 수용체 신호를 강화하고 이 배출 속도를 늦춥니다. 10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분석한 결과 시나몬은 공복 혈당을 평균 24mg DL 낮추고 당화혈색소를 0.36%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향신료로 얻을 수 있는 임상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실천 방법: 하루 1에서 2티스푼의 실론 시나몬을 커피, 오트밀, 요거트 등에 섞어 드십시오. 주의할 점은 카시아 시나몬이 아닌 실론 시나몬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시아 계열은 쿠마린 함량이 높아 장기간 다량 섭취 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략 6. 탄수화물 단독 섭취 금지.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으면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포도당이 서서히 방출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이 배출을 늦추는 호르몬을 자극하고 섬유질은 물리적 장벽을 만듭니다. 실천 방법: 토스트에는 아몬드 버터나 아보카도를, 과일에는 견과류를 곁들이십시오. 밥이나 파스타를 먹을 때는 반드시 고기, 생선, 채소, 올리브 오일 등을 충분히 함께 드십시오. 이제 이 6가지 전략을 실제 식사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녁 메뉴가 닭가슴살 구이, 현미밥, 찐 브로콜리라고 가정해봅시다. 전분시키기: 현미밥은 미리 지어 12시간 이상 냉장 보관했다가 준비합니다. 전략 4. 채소 먼저: 찐 브로콜리나 샐러드를 닭고기와 밥보다 먼저 다 먹습니다. 전략 1. 식초 활용: 샐러드 드레싱에 식초를 넣거나 물에 희석해 함께 마십니다. 전략 2. 시나몬: 닭고기에 실론 시나몬을 뿌리거나 밥에 살짝 섞습니다. 전략 5. 함께 먹기: 닭고기와 밥을 같이 먹습니다. 밥만 따로 먹지 않습니다. 전략 6. 식후 걷기: 식사 후 10에서 15분 이내에 15분간 산책을 합니다. 전략 3. 토마스 씨는 이 과정을 하루 3끼 꾸준히 실천하여 약물 추가 없이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를 8.9에서 7.1로 낮췄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과 우려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 식사 때 6가지를 다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천 가능한 만큼만 하십시오. 2-3가지만 적용해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이 사용할수록 혈당 조절은 더 잘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과는 얼마나 빨리 나타나나요? 즉각적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식초를 곁들인 후 식후 2시간 혈당을 평소와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20에서 40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을 끊어도 되나요? 절대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 방법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물 의존도를 줄여줄 수 있지만 모든 변경은 의료진의 감독하에 서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을 사용 중이라면
저혈당 위험이 있으므로 혈당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제1형 당뇨에도 효과가 있나요?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효율을 높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이 방법들이 인슐린 주사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이 방법들이 무제한으로 탄수화물을 먹어도 된다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양 조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식단의 질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후 걷기 외에도 근본적인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 규칙적인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의대 교육은 주로 약물과 시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영양학 교육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약회사는 특허를 낼 수 없는 식초나 시나몬 연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료 심사를 거친 수많은 논문들이 이 방법들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약물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통제력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앞서 언급한 당뇨병 전 단계 환자 린다 씨는 똑똑하게도 각 방법을 하나씩 실험하며 자신의 혈당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경우 채소 먼저 먹기가 식후 혈당을 평균 35포인트 낮추며 가장 큰 효과를 보였고 식후 걷기가 25포인트, 식초가 15포인트의 추가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1년 만에 모든 수치를 정상 범위로 되돌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식사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3가지 선택. 우선 채소 먼저 먹기, 식후 걷기, 탄수화물 단독 섭취 금지 이 3가지로 일주일간 시작해 보십시오. 가장 쉽고 효과적입니다. 기록, 식전과 식후 2시간 혈당을 기록하여 변화 패턴을 확인하십시오. 확장, 일주일 후 나머지 3가지, 식초, 전분시키기, 시나몬을 추가하십시오. 평가, 2-3주 후 평균 혈당을 비교해보고 다음 병원 방문 시 의사에게 기록을 보여주며 약물 조절 가능성을 상의하십시오. 습관화, 이것을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평생의 식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제2형 당뇨병은 관리하지 않으면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췌장 기능은 떨어지고 약은 늘어나며 결국 인슐린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입으로 그 진행을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봤던 50대의 다리를 절단하거나 투석을 해야 했던 환자들도 초기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혈당을 즉시 낮추는 6가지 검증된 방법과 그 원리, 실행 계획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이 정보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10년 뒤 합병증으로 고생하며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췌장, 심장, 신장, 눈, 그리고 전신의 모든 신경이 감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십시오. 둘째, 이 영상을 주변의 당뇨 환자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셋째, 댓글로 가장 먼저 시도해 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몇 주 뒤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혈당은 여러분이 통제하느냐, 아니면 혈당이 여러분의 몸을 망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이 6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저는 클레어 위트모어 박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가 경고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올리는 3가지 흔한 약물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그때까지 채소를 먼저 드시고 식후에 걸으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